최근 기출문제 세 번째 2013년 10월 27일에 시행된 이 세 번째 기출문제에 대한 첫 번째 과목 유통 물류 일반 관리에 대한 25문제를 지금부터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쟁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전략 집단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하나의 산업에 하나의 전략 집단만 존재하므로 유통산업 내에서의 하나의 전략 집단만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죠. 하나의 사업에서는 전략 집단이 여러 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통산업에서도 여러 개의 그러한 전략 집단이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략 집단은 어떠한 전략으로 고객에게 접근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산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목표 고객층이 유사하다면 같은 전략 집단에 속한다. 아니죠. 자, 이거는 동일 그 집단에서 사용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산업의 기업이 목표 고객이 동일하다라고 해서 동일한 전략 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 산업에서 한 산업에서 유사한 전략을 수행하는 이러한 산업들이 전략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아니고요. 세 번째, 복수의 유통기업이 서로 다른 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한다면 전략 집단도 다양해진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3번이 가장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의 답은 3번 자체가 3번이 올바른 설명으로서 답이 되겠습니다. 2번 기존 기업은 잠재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구축하는데 진입장벽의 유형 및 사례로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가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기존 기업은 판매 상품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거나 신규 기업이 실현하지 못하도록 판매 관리 비용을 낮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건 생산량을 늘림으로 해서 그 원가를 낮춰서 신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합하지 않겠네요. 경험 곡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기업인 자신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예전부터 고품질의 제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이건 차별화에 대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경험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했던 이 생산자가 노동 생산성 자체가 훨씬 더 어떤 그 경험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경쟁 기업보다 이런 경험 그 지수라고 하는데 이 경험 지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훨씬 더 쉽게 달성해서 그게 진입장벽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차별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용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 기업은 판매 상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 마진을 낮은 마진을 붙인다라고 했는데 이건 비용 우위죠. 예, 그래서 비용 우위에 대한 설명이지 비용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3번도 잘못되어 있고요. 범위의 경제는 기존 기업이 상품 구색의 주력 상품에서 발생하는 비용상의 우위를 활용하여 취급 상품의 수를 확대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제품의 종류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범위의 경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에 4번은 올바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유통 경로의 세 가지 구성원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간 서로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경로 리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하나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이제 주도권을 잡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경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거. 자, 이렇게 이제 파워를 행사하는데 소매업체의 권력의 원천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매업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그 힘의
근원 자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조업체의 제품 브랜드가 구매자에게 잘 알려진 경우는 이거는 소매업체가 아니라 제조업체의 파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번은 해당 사항이었고, 제조업체에 전속된 소매점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이것도 소매업체의 파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매업체가 집중적인 구매를 하는 경우, 이건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중요 고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소매업체의 파워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다양한 유통 기업 집단들의 형태들, 뭐 카르텔, 트러스트, 꼰젤은 형태들에 대한 특징들을 나열한 것이다. 이 중 카르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카르텔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카르텔, 뭐 트러스트, 콘체른 하게 되는데, 트러스트라고 하는 건 기업 합동을 얘기를 하고 콘체른이라고 하는 건 기업 결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카르텔이라고 하는 거는 생산 및 판매에 있어서의 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종 상품이나 상품군을 독립기업 간 수평적으로 결합하는 형태. 이것을 흔히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담합이라고 얘기했죠. 카르텔은 이러한 담합 활동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담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는 카르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시장을 지배할 목적으로 동종 혹은 이종 업종이 자본적 결합을 하는 것, 이렇게 자본 자체가 결합을 하는 것을 기업 합동, 트러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트러스트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나는 빠져야 되겠습니다. 자, 나가 빠진 거는 뭐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다는요,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지배를 목적으로 여러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고요. 이들 자금에 대여하는 금융적으로 결합한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콘체른 기업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기업 결합에 대한 얘기니까 다가 들어간 것은 또 다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아까 2번이 빠졌고 3번에 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고 5번도 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럼 가라냐 가마냐는 1번 또는 4번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저희 카르텔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답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라를 한번 보면 라래요. 네 번째, 참여 기업들은 법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할 때 경제적 효력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로 유지하면서 뭐 가격이라든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담합이라고 얘기하니까 라는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 이것은 카르텔 자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가라가 되겠고, 마는요, 한번 보시면 실질적인 독립성이 상실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형상의 독립성만 유지되고 있다. 이거는 콘체른 기업 결합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는 카르텔에 대한 특징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답은 가라인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은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가장 올바른 것은, 매장이란 상품을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되는 사용 장소를 말하며, 그 장소와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요게 그 앞에는 맞는데 산업통상자원부령 대신 대통령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대규모 점포 중에서 대형마트는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아니 이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번에선 제외했다라는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대규모 점포 중에서 복합 쇼핑몰은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한 개 또는 소수의 업체가 아니죠. 이건 한 개 업체가 개발, 관리, 운영하는 점포 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업체가 함께 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상점가란 일정한 범위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아니 이것도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도매점포, 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접되어 있는 지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 2, 3, 4번이 틀렸으니까 5번이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유통산업이란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 소매 및 맞죠? 이를 경영하기 위해 포장을 제외하고 포장을 제외했다? 아니죠. 이 포장을 포함해야 되는데 포장산업도 포함되는 게 유통산업인데 포장을 제외하고 보관, 배송, 이와 관련된 정보 용역 등을 제공하는 목적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포장산업이 포함되죠. 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제외하니까 이것도 5번도 틀렸는데 그럼 답이 없는 건데요. 한번 정답 5번은 그래서 이게 모두 정답 처리가 됐네요. 이게 전부 그 예제 자체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은 물류시설 중 항만 및 내륙 운송수단의 연계에 편리한 산업지역에 위치하여 내륙 운송수단과 연계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집화, 혼재를 위한 하치장을 말하며 컨테이너의 장치, 보관, 집화, 분류 기능 및 통관 기능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서 ICD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랜드 컨테이너 디팟 해가지고 통관 기지라고 해서 ICD를 얘기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상품 수명 주기에서 성숙기에 대한 설명은 이 시기에는 기존의 유통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경로 구성원들이 이 시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취급을 포기하거나 수요가 높은 다른 상품을 취급하는 경향이 두려워진다. 이거는 쇠퇴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번 이 시기에 유통 구조는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어지고 증가된 수요 강도는 경쟁적인 상황을 이끌게 되며 핵심적인 유통 정책은 제품의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 자체가 답이 되니까 2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의 답은 2번 자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답이 두 개라네요. 자, 판매량의 증가율이 둔화되어지고 중간생의 마진폭이 감소하며 경로이익을 적정 강도로 유지하는 정책을 사용한다. 판매율의 증가가 둔화되어진다. 이거는 쇠퇴기, 그러니까 3번은 쇠퇴기고 4번 이 시기에 기존 상품보다 더 품질이 뛰어나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기존 수요를 대체하는 상품이 도입되기 시작한다. 도입되기 시작하는 것. 예, 그러니까 4번도 성숙기 말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2번, 4번 이게 이제 답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그래서 7번에는 2와 4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8번 제조업체 K사의 유통 경로 전략 중에서 집약적 유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집약적 유통 경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다수의 경로 구성원들이 K사 제품의 소매 가격을 경쟁적으로 낮추어 제품의 이미지에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대량 구매를 해서 가격을 낮춰서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이건 맞는 얘기고. 두 번째, 경쟁적으로 제조업체 K사 제품의 소매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마진 축소에 따른 서비스 품질을 낮추려고 한다. 그렇죠? K사의 제품의 소매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한 문제점은 유통업자들의 촉진 활동을 위축시켜 판매량의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 4번 K사의 제품 판매량이 감소하면 점차 유통업체들이 점증하는 재고 부담을 느껴 제조업체로의 반품이 증가할 수가 있다. 5번 집약적 유통 경로는 K사의 유통업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제의 수단으로 제품을 공급할 때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사용한다.
이걸 못하죠. 재판매 가격 유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면 뭐 다른 것으로 이제 다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5번에는 5번이 잘못된 것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9번 재고 관리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재고 수준은 고객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유통이나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렇죠? 재고는 생산과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주요 시장에서 지리적으로 거리를 둔 제조업체들이 자재 운송비의 최소화나 원자재와 부품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기능이 있다. 이것도 맞고요. 3번 최적 주문량의 결정은 경제적 주문량에 의해 측정되며 주문 비용은 연간 수요량, 평균 재고 유지비, 재고품의 단위당 원가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계산한다. EOQ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주문비와 재고 유지비가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자, 주문비와 재고비 자체가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EOQ를 이용한 최적 주문량의 결정은 매우 유용하다라고 하는데, EOQ를 사용을 할 때는 재고 유지비하고 그 주문비 자체가 변동비가 아니라 고정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에 4번이 잘못된 설명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의 유통구조 결정 이론 중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인가? 이 이론은 수직적 경쟁관계에 있는 제조업자와 중간상이 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과 상대방의 행위를 조종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위 자체를 조종을 하려고 하는 건 게임 이론입니다. 이건. 그래서 1번이고요. 특히 이 이론은 수리적 모형이 지니는 제약으로 인해 지나치게 가격 혹은 수량에 의존하여 유통구조를 설명하려는 한계. 이건 게임 이론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유통 및 그 업태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통은 생산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의 흐름과 자금의 흐름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올바른 설명이죠. 유통산업에서 업태는 유통기업이나 점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전략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판매하기 위한 전략 기준 자체가 업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업태의 발전 이론 중 아코디언 이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가격이나 상품 믹스가 아니라 마진의 변화이다. 아니죠. 마진의 변화가 아니라 가격이나 상품 믹스의 변화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번에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2번 유통기업의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략적 제휴는 둘 이상의 기업이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할 경우 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 그렇죠? 전략적 제휴는 신제품 개발에 있어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이미 시장에 참여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전략적 제휴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단독 투자에 비해 철수나 규모의 축소의 유연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전략적 제휴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 단독 투자에 비해서 철수나 규모의 유연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번에 5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은 땡땡마트의 행위 중에서 자체 상표, PB 상품이라고 얘기하죠. PB 상품의 현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향후 PB 상품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광고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럼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건 저가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가 상품에 대한 미리 수요가 이제 오르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이 그러한 이제 수요가 확대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이 수요가 확대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PB 상품의 원재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소비자에게 알린다. 원재료의 비용이 상승한다고 알려봤자 최종 상품에 대한 가격 자체가 오른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제 수요를 오른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보 자체가 수요의 확대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14번 포터의 이론에 따라 유통산업의 구조를 분석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유통 관련 산업 내에서 집중도는 다수의 유통기업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기업이 과점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아니죠. 포터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유통기업이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잘못된 거고 유통산업의 신규 진입 예상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그 상품이 고도로 차별화되어 있다면 기존 기업에게 위협이 된다. 이거는 신규 진입 신규 기업의 어떤 위협 자체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유통기업의 이윤 측정에 있어서 경제적 부가가치 EVA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올바른 것을 모두 고르시오. EVA는 과거의 성과만을 평가하여 재무적 성과만을 평가한 거죠. 미래의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그렇죠. EVA는 요건 가는 맞습니다. EVA는 최고 경영자에게 전체 기업 가치의 크기를 점검할 수 있고 조직의 중간 관리자나 하위 관리자에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에 대한 나 자체는 뭐 중간 관리자나 하위 관리자한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나가 들어간 건 다 빠져야 되네요. 그럼 1, 2, 4, 5번이 빠졌네요.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다도 틀렸고 EVA는 타인 자본 비용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만이 아니라 자기 자본 비용도 모두 고려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마 바는 전부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6번 유통기업의 경영 전략을 계층적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에서 사업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최근 외부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업태를 개발한다. 이거는 사업 전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업 전략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기업과 유사한 경쟁 기업을 인수한다. 이것도 기업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PB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제조업체에게 지분 투자를 한다. 이것도 기업 전략에 해당합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과 경쟁을 하기 위해 고급화를 추구한다. 이거는 그 사업부 간의 경쟁 활동이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부 전략이다라고 하면 경쟁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유통기업의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1번 조직의 유형에는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해 정형화한 비공식적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는 네트워크에 자연스럽게 형식된 공식적 조직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로 바뀌었습니다. 앞에 게 공식 조직이고 뒤에 게 비공식 조직입니다. 유통기업이 조직을 설계할 때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기준으로 관리의 범위를 정한다? 아니죠. 업무의 양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부하의 수에 따라서 통제 범위라고 하는 이러한 것 따라서 관리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조직 구조의 관리와 관리의 범위와 조직 계층 수 사이에서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4번 조직의 부문화는 기능별 부문화, 지역별 부문화, 고객별 부문화 및 제품별 부문화 등으로 나눈다. 예, 요게 맞는 내용이네요. 1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땡땡마트에서 판매하는 XX 브랜드의 청바지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 상황에 따른 변화 예측에 대해 올바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은
XS 청바지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청바지에 대한 구매자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매 담당자는 XS 청바지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선호도는 높아지고 있는데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꼭 거래량이 증가할 수는 없죠. 가격 상승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증가한다라는 그런 예측을 꼭 할 수는 없다.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XX 청바지의 원재료의 가격이 하락하고 XS 청바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구매 담당자들은 XX 청바지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렇죠? 재료의 가격이 하락하고 청바지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제품의 구매량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답이 두 개라네요. 3번도 답이라는데 3번도 볼까요? XX 청바지와 경쟁 관계에 있는 YY 청바지의 가격이 올랐고 XX 청바지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라인을 확장했다면 구매 담당자는 XX 청바지의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예,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제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대체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를 대체할 수 없고 A가 가격은 유지된다라고 하면 A의 수요량이 훨씬 더 늘겠죠. 거기에 생산량도 늘렸다라고 하면 그 생산하는 업체에서 향후 수요 예측 자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이 전부 맞는 얘기네요. 자, 19번 유통산업의 경쟁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 수평적 경쟁은 유통 경로의 구성원인 제조업체와 도매상 사이,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 자, 제조업체와 도매상 사이의 경쟁을 이건 수직적 경쟁입니다. 자, 유통 경로에서 동일한 수준에 놓여 있는 점포 간 경쟁은 다른 말로 업종 간 경쟁이라 아니요, 이건 업태 간 경쟁이죠. 자, 경로 시스템 상에서 경로 시스템 상의 경쟁은 경로 구성원들 사이에서 경쟁이 아닌 유통 경로 조직 형태의 경쟁이다. 예,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에 다단계 판매 행위 중 합법적인 것은 판매원에게 하위 판매자의 모집 자체에 대해 경제적 이익, 이거는 불법이죠. 판매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 교육비 등의 명칭으로 상관없이 15만 원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판매원과 재화 등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응하는 재화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 수당을 지급했다. 이것도 문제죠. 불법입니다. 판매원에게 재화 등 그 취득 가격이나 시장 가격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그에 따른 비례적인 후원 수당, 이게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단계 판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4번도 불법적인 활동이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합숙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을 실시하는데 합숙을 했다. 이것은 불법 자체는 아니죠. 예,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유통경로 설계에 있어서의 기능 위양 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제조업자가 유통 구성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매출 증가에 따른 유통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예, 21번의 유통경로 설계 기능 위양 이론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첫 번째가 되겠네요. 자, 22번 기업의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평균 총 비용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생산할 때 기업은 최적 생산 수준이 되죠. 그렇죠? 예, 1번이 평균 총 비용이 낮은 수준에서 생산하는 기업의 최적 생산 수량을 올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평가법인 MBO 목표 관리의 단계별 순서에 따라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합의를 거쳐 목표를 합의한다. 자, 상하급자가 성과의 표준 자체를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게 가보다는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피평가자의 직무 기술서를 상급자와 학습자가 함께 검토하여 직무의 범위, 핵심 활동들을 파악한다. 요게 표준을 개발하는 것보다도 더 앞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다나 가의 그러한 순서가 돼야 될 것 같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중간 목표의 달성 여부, 근무 여건의 변화, 상하급자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거는 맨 마지막 단계가 됐네요. 그래서 다나 가, 라의 순서로 되어 있는 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양한 운송수단 중 자동차 운송수단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해상 운송에 비해 운임이 높은 이유는 운임에 따른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탄력성이 높은 게 자동차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는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가 편리하다.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가 편리하다. 요거는 자동차 운송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나가 해당 사항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나 자체 특징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다 운송 시에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친환경적 운송 방법이다. 이거는 저기 철도가 여기에 더 가깝죠. 자동차보다는. 그래서 다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고, 자, 라는 대량 운송이나 원거리 운송에는 철도 운송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 그렇죠. 예, 라가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는 여기 해당 사항이 될 거고, 마는 철도 운송에 비해 날씨 등 환경적 변화에 유리하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마는 또 아니고 철도 운송이 더 유리합니다. 바는 비교적 간단한 포장으로 운송할 수 있으며 단위 포장에서 팔레트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자동차 트럭 운송의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도 해당 사항이 될 거고, 장거리 운송에 있어서의 단일 수송 및 재고 조정 비용, 금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라, 바 요것만 묶인 거 자체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로지스틱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포토에 의하면 로지스틱스는 기업의 지원 활동으로 분류했다. 아니요, 이거는 본원적 활동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문제를 전부 풀어보았습니다.